지금 영생교 그 부천에 있는 영생교에서 나온 확진자가 또 그분들이 또 그 동네에서 또 학원 강사하고 그러면서 숫자가 이렇게 확 튀어버리면 진짜 애타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아니고 그 동네 자영업자분들이세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디 어느 지역에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아예 가게를 안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공분을 살 이런 상황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그 최태민의 영생교 아닙니까? 아니 뭐 꼭 이게 최태민 연생교뿐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좀 그 기독교 관련된 단체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뭐 50명, 100명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코로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식이 됐을 수 있었는데 이 교회 시설 때문에 몇몇 개념 없는 교회 시설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이따가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5인 집합 금지를 국민들이 지금 희생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만약에 설 때 5인 가족 간에 이런 집합금지를 어겨서 코로나가 이게 전파가 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단체에다가 구상권을 어떻게 청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짜 끝까지 받아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널리 공표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알려지지 않으니까 이런 좀 무개념한 단체 활동들을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이 정말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전 국민에서 보도가 된다라면 이런 것도 좀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좀 뭐 이 사람들의 인권도 뭐 인권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보 보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국민들의 이런 안전을 위해서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교라는 종교단체를 잘 몰랐었는데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일단은 사이비 종교다 이런 취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벌써 영생교로 인해서 확진된 사람이 지금 100명이 넘는다는 종전의 뉴스가 있었고 근데 더 문제는 일부 관련된 사람들이 검사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황당한 설교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뭐 바이러스가 뭐 마귀의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게 대처하는 것도 무슨 뭐 백신이나 이런 뭐 이런 치료제 뭐 이런 아니면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기도문을 외워서 방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황당한 설교에 정말 넘어간다는 것도 의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만의 어떤 이념을 공유하거나 뭐 신을 믿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그래서 다른 외부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두 가지 부류가 종교 집회, 그러니까 종교 집단. 이건 뭐 기독교일 수 있고 아니면 기독교에서 좀 범위를 벗어난 사이비 특히 그 종교 집단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학원에서 가끔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인천에서 보습학원 강사가 이태원에 놀러 갔다가 N차 감염, 수차 감염을 시킨 사례가 있고 지금 영생교 그 신도 한 명이 주변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전파시켰다고 그러는데 이 학원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좀 젊은 나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낀 이유는 무증상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발열이 있더라 나는 이겨내고 이거 충분히 나는 사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중병 걸리지 않는다인데 이게 그 학생들에게 감염되고 학생들이 나중에 가정에서 전파시키면 그 가정에 있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망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원 강사들의 심리나 그 지금 상황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수입이 대단히 많이 줄었거든요. 학원이란 것 자체도 그 공교육은 국가에서 월급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사교육은 어쩔 수 없이 수강료를 통해서 본인의 그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좀 빨리 그 코로나가 극복돼야 학원도 본격적으로 사교육이라는 곳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만약에 작은 이 소탐 대실이란 게 이게 딱 맞는 지금 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학원 선생님들이 특히나 좀 각성해야 된다. 예. 지금 이제 영생교 이야기가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저거 사이비인데 그럼 사이비가 아니라고 불리는 뭐 기독교 계통은 크게 큰 문제 없습니까? 난 내가 봤을 때 이 기독교 특히 개신교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하는 분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지금 뭐 지금까지 이렇게 막 이런 종교 단체들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확산 이런 새가 나올 때 우리는 뭐 사이비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우습고요. 대한민국에서 순복음교회 사이비라고 부릅니까?
순복음교회에서는 코로나 안 걸린다는 카드를 팔아요. 그 뭐 마귀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중세 때 패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그 양반들 죽은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모여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이게 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중세 때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규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설선수범해서 정부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사람들을 더 보호하고 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불 끄고 예배 보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이야기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으로 최종 허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효능이 있네 없네, 뭐 65세 이상은 맞아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건데 유럽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뭐 65세에 효능이 떨어진다 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논란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샘플 수가 적은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 없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최종 합격을 했고 지금 26일 날 첫 접종을 한다 그러는데 25일 날부터 시작할 수도 있대요. 정부가 25일이 될지 26일이 될지 안동에서 올라오면 됩니다. 이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남의 나라 이야기는. 근데 바로 옆에 나라라서 뭐 우리가 뭐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 목숨은 똑같은 소중한 건데 일본에서 코로나 하루 사망자만 121명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치라고 하는데 이 일본의 누적 사망자가 6,739명이에요. 인구는 한 1억 2천쯤 되니까 대한민국이 약 2배쯤 되고요. 한국이 오늘 10명 나왔죠. 사망자가. 총 사망자가 1,496명입니다. 대략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0만 명분의 백신을 주사기가 없어가지고 폐기할 위기에 놓였다. 이런 보도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왕좌왕 허둥지둥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진국으로 불렸던 나라가 일본인데 지금 한국에 비하면은 진짜 뭐 후진국 같은 느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한 300명, 400명 이 정도 선에서 잘 안정화되고 있고 순간적으로 1000명 언저리 좀 넘어가니까 뭐 국가가 무슨 망한 것 마냥 난리를 피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인가요? 1000명대로 내려앉았다고. 그러니까 2000명, 3000명 되던 것이 1000명대로 내려앉았다고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고 막 자화자찬하는 뉴스가 나올 정도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진짜 우리나라 방역은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백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정부를 공격하던 기레기들이 이제는 백신이 준비가 다 되니까 이제 와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에서는 효과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내용만 따다가 또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또 뭔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데 그 효과가 좀 조금 낮다라는 것도 화이자라든지 이런 쪽에 내용 나온 것은 한 90%에서 95%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60%에서 한 70% 내외 정도인 것을 가지고 마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게 이제 mRNA 백신이기 때문에 다른 백신보다는 그 효과가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하겠지만 90% 백신가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일반 독감 백신도 한 70% 6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그 정도 수준 나오면 정상적인 백신인데 이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 마냥 오도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이요 51%만 넘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60%대를 기록하고 있는 백신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백신 가격 때문에 효능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백신 가격을 책정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나 물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백신이냐, 이익을 위한 백신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개인이 골라 맞을 수는 없죠. 그렇죠. 내가 맞을 백신이 무슨 백신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지금 뭐 요양시설 같은 데 계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텐데 이런 게 있어. 화이자 백신이나 이런 백신은 마이너스 70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 뭐 동네 뭐 보건소나 체육관 같은 데 마련된 시설에 가서 맞으면 되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백신 맞기가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원에서도 맞는 게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백신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일 먼저 오는 이유도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K 방역 관련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스스로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예. 드리고요. 10만 명당 그 사망자들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영국은 150명대, 이태리 뭐 140명대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일단 뭐 2에서 3명 정도로 되고 있고 누적 확진자도 보면 뭐 1,500명대 이하로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K방역 관련해서 자긍심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65세 이상 접종 가능하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WTO 자문단에서도 65세에 사용해도 좋다 이런 거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시면서 코로나 같이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자, 그 일본이 지금 아까 사망자 말씀하셨는데 사망자가 뭐 121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실은 확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8일 이후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4,000명, 3,000명대였어요. 근데 예. 일본에서 지금 2,000명대로 떨어졌다라고 특보가 나올 정도로 그러게요. 우리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뭐 400명 넘으면 아주 긴장하고 500명 넘으면 아주 난리 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그 훨씬 더 지금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2,000명대로 떨어진 걸 안도에 한숨을 쉴 정도로 그런 일본 상황과 우리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국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의 순위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옛날에는 유럽이 정말 그 좋은 국가, 그다음 미국이란 나라가 아주 선진화된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대만, 뭐 싱가포르 등등 나름대로 이렇게 중앙 집권이 좀 확실한 나라들 아니면 대통령제를 확고히 하고 있는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그 선진화돼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여러 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새롭게 뭐 국가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만 간단히 해드리고 이 의제는 마칠게요. 일본은 누적 사망자가 6,700명 정도 되고요. 한국은 82,000명. 그러니까 사망자는 1,496명, 일본은 6,739명. 그리고 누적 확진자는 일본이 41만 명, 한국이 8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비교가 인구가 2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우월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르신들 몇 번 지명은 없을 겁니다. 뭐 그 일본을 낮춰 부르고 뭐 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선진국이랄까 이런 순위가 바뀌고 있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